네,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잘 쉬신 것 같으세요. 오늘 되게 얼굴이 밝고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피부가 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금요일날 피부과 갔다 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그 효과가 있으시군요. 네네네.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2시간 알찬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어떤 네네네. 일이 있었나요? 네. 주말에 그 SLR 완화 조치를 이제 연준에서 네. 연장하지를 않았고요. 네, 그 SLR 그 완화 조치라는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은행마다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투자 상품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일시적으로 그 국채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고 또 이제 국채를 좀 사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자기 자본 비율에서 좀 제외해 줄 테니까 좀 국채를 사라 이렇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던 조치인데요. 네. 그게 이제 만기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난번 FOMC 회의 때 기자들이 물어봤었는데 네. 그때 파월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답을 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기가 됐을 때 뭐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뭐 하락으로 잠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악재가 나온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지수는 크게 뭐 그렇게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뭐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 한 0.71% 좀 대형주 우량주 있는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7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그 전문가님 조금 전에 네. 레버리지 비율을 연장하지 않으면 네.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채 금리가 또 큰 변동성을 보일까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날 좀 그 부분 때문에 한 1.7% 이상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주가에 부담을 줬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지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고 근데 국채금리 이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그 리스크를 많이 흡수하면서 좀 지나가는 이슈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처음에 터졌을 때 막 주가 급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뭐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와도 점차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지금 국채금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금리하고 이제 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 좀 너무 많이 나오면 또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건데요. 네. 일단 2008년도에도 국채금리는 이제 그 연준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한 2.5%, 2.7%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 때문에 뭐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막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고 지금 한 1.7%, 1.6%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정도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의 이슈는 좀 지나가는 이슈가 아닌가 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국채금리 이슈는 이제 안정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네.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의 의장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시장 변동성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번 주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발언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네. 내일이 아마 그 옐런 재무장관이랑 그 하원에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상원에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재정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확대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하원과 상원에서 좀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그 FOMC 회의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어떤 발언은 시장에서 충분히 했었고 계속 네.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할 때마다 좀 들쑥날쑥했으면 좀 네. 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한 가지 부분만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이번 주 말에 있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ECB 그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제 그 디지털세, 그러니까 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글, 뭐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요 업체들한테 이제 디지털세를 매긴다라는 부분이 지난번 G20 회의에서도 6월 달부터 좀 시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초안을 조금 만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 좀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좀 좁은 폭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좁은 그런 어떤 폭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년 동안에 그 한 지수가 2배 정도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 사실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때 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종목들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수도 이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제 좀 어떤 그런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국채금리 이슈는 좀 어느 정도 지나갔고 그게 이제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긴 하겠지만 시장은 점차적으로 조금 뭐 안정된 그런 어떤 형태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일관성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또 미국 네. 주식도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또 심상치가 않아요. 네네. 네, 중국이 또 테슬라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네.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뭐 기가와트 뭐 어떤 그런 기가 팩토리 뭐 이런 그런 공장도 짓고 중국에 이제 좀 잘 보이려고 많이 했는데 폭스바겐도 이제 이번에 그 CATL 그 배터리를 선정한 네.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그 GMP 그 플랫폼에다가 또 이제 CATL 그 수주를 했던 이유가 다들 이 중국 시장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폭스바겐 전체차 판매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하고 있는데 좀 앨런 머스크의 그런 자율주행 어떤 카메라와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보안 이제 뭐 그런 뭐 국가기관에서 쓰지 마라 그리고 뭐 군 시설 있는 데서 쓰지 마라 앨런 머스크가 그 화면에 그 빅데이터를 담아갖고 그걸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좀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거기에 또 저장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거를 마찬가지 화웨이하고 똑같은 논리로 네. 좀 규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네. 그것도 그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제 뭐 현대차나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사실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좀 이후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전문가님도 언급을 해주셨던 그 돈나무 언니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크인베스트가 캐시우드가 있는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 주가가 2025년에는 3,000달러를 갈 거다라고 네. 선언을 했대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현재 네. 주가를 보니까 현재는 654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전문가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3,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뭐 다 이제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네. 약간 돈나무 언니 그러니까 캐시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네. 약간 성장주를 좋아하시고 어떤 그런 성장주 조그만한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일단은 좀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은요. 지금 상황에서 뭐 전혀 알 수 없고 그 부분을 또 믿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지금 상황에서 이제 3,000불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실 지금 테슬라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어떤 의견에 좀 너무 비중을 둬서 그거를 뭐 또 따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성악개미들도 테슬라 주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전망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테슬라를 떠나서 네. 이제 어떤 산업이 처음에 생기면 그 초기 시장에서 네. 1등인 회사가 뭐 끝까지 1등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1등으로 못 가는 회사들도 많이 봤거든요. 많죠. 네. 예. 예전에는 네이버보다 다음이 더 컸었고, 예, 근데 다음이 지금 네이버한테 이제 좀 뒤처져서 카카오를 인수하고도 지금 이제 네이버와 그런 경쟁하는 상황이 됐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선구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를 시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경쟁사들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위치를 계속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초반에는 격차가 조금 있잖아요. 격차가 조금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격차가 점점 좁아져요. 네, 산업이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마이크론의 그런 어떤 반도체 기술이 예전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마이크론이 오히려 더 먼저 그 반도체를 뭔가 개발하고 해갖고 지금 뭐 시장에 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SK와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갭 차이, 기술의 갭 차이를 지금은 훨씬 더 좁은 상태로 만든 것처럼 테슬라도 지금은 이제 일단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 지금의 이런 격차를, 기술적인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벌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냥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긴 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이런 차들이 계속 이제 전기차를 지금까지 먼저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따라가려고 하고 전체 한 70% 뭐 50%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기술의 격차는 되게 빠른 시간에 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좁혀진다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나중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좀 겪어봐야 될 거니까 아마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받는다고 여기에 이제 장기 투자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재산을 넣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좀 가져가고 뭐 그런 캐시우드의 그런 어떤 발언을 갖고 뭐 3,000불, 4,000불을 간다라고 좀 믿어갖고 너무 그렇게 과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조금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테슬라가 독점하던 전기차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 요즘 네네.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주도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상황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이후 상황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보니까 좀 은행주가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기존에 못 올랐던 은행주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 순환주 위주로 조금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제 그런 지금 회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도 좀 똑같이, 반영이 네, 됐었고요. 반영이 됐죠. 그 전에 이제 또 여행, 레저 이런 쪽에 어떤 산업군들이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위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실적 장세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실적을 좀 낼 것 같다라는 부분의 시장에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고 막 이제 그 뭐 어디에 가서도 뭐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좀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손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 지금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투자해 놓으면 조금 이제 회사들도 살릴 수 있고 경기도 좀 좋아질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좀 그런 어떤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또 우리나라도 오늘 좀 그와 관련된 어떤 업종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증시도 경기 순환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미증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언제나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